외국인 직접 투자 역대 3위, 그리고 제가 히히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조금 놀랍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 FDI입니다. 지금 작년에는요, 전년 대비 7.5%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올해도 이게 만만치 않네요. 1월에서 6월까지 15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0.3%가 줄었어요. 전년에 170억 9천만 달러니까요. 그렇지만 줄은 숫자지만요, 이 숫자는 역대 3위의 숫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억 달러가 넘었던 2022년 304억 5천만 달러가 됐잖아요. 이때. 그리고 327억 2천만 달러가 됐던 작년. 이때 이후로 세 번째란 뜻이 세 번째. 2023년, 2022년, 그리고 2024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봐서는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방문을 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 한국에 투자해달라 하는 것이 실제로 통하고요.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또 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가거나 하면 다른 정상들을 또 만날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도만 정비를 잘하면 그동안에 중국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계속 몰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 투자 안 하거든요. 미중 충돌과 유럽과 중국의 충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서방과 중국은 이게 생존권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식이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제재와 제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 안 합니다. 3천억 달러까지 중국에 투자하다가 지금은 300억 달러도 채 투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투자 지금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반도체 투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공장들, 설비 공장들 대한민국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계속 퍼나르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동남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일색이에요. 대한민국의 투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주식시장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어떤 호재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7월까지 전체적으로 들어온 걸 따지면 33조가 넘습니다. 굉장한 돈이 들어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다른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호의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가 제조업에 많습니다.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도 보면 제조업 투자가 81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6.5%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 투자는 64억 1천만 달러로 서비스업은 좀 줄었어요. 마이너스 23.4%.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타에서도 7억 9천만 달러로 19.5%가 줄었고요.
제조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예. 제조업이 이제 사양산업이니까 이것은 접고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 미친 짓이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렇게 앞으로 세계를 먹여 살릴 만큼 그런 큰 서비스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나 좋은 거는 있겠죠. 있겠지만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거,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선 같은 거, 전 세계를 질주하는 자동차 같은 거, 전 세계에 늘 판매가 되는 철강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조업에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으로 마치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제조가 강해서 서비스업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신냉전 질서에서는요. 중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날고 기는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크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관세, 지금 미국의 관세가 엄청나게 때려버리잖아요. 46% 더 올린다고 했죠. 유럽은 100%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중국 자동차의 상황은 점점 더 곤란해질 겁니다. 서방이 내연기관에서 자동차가 1등, 2등, 3등을 가졌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에서도 서방이 독일을 위시한 이탈리아나 혹은 미국 말입니다. 여기가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에서도 1등, 2등, 3등을 가져야 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제조강국으로 가는 것, 초격차 기술을 유지해서 신냉전 질서를 잘 활용하는 것,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과제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도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 환영할 만한 일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일본은 386.8%가 늘었거든요. 28억 9천만 달러로. 이것은 일본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재, 그다음에 부품, 설비, 소부장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중화권이 늘어나는 것은 무섭습니다. 39억 4천만 달러로 128.9%가 늘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우리 기본 산업, 기간 산업마저도 무너질 거예요. 저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저는 감시해야 된다고 봐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전쟁, 유럽과의 전쟁이 한창 중이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 전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직접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둘까요? 유럽이 가만히 둘까요? 저는 반드시 경계감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 지금 미국 자본은 28.7%가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32.8%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26억 1천만 달러고 유럽연합은 19억 6천만 달러거든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나라들. 기타국에서도 투자 유치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52%나 떨어졌습니다. 39억 4천만 달러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유우방과 연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중국의 어떤 투자를 많이 받아서 중국이 세계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이 교두보가 되는 것, 이것은 확실히 경계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그 말씀 제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중국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맞아요. 중국이 우회 수출을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러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투자를 받아 제조업이 강한 대한민국,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실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제조 강국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제조 강국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